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까지. 요즘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엄청난 기술 혁신들 뒤에는요, 사실 우리가 평소엔 잘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공통 분모. 네, 정답은 바로 전선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초고압 케이블이죠. 이 모든 첨단 기술의 발전이 지금껏 본 적 없는 수준의 전력 인프라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심장부에 바로 이 고성능 케이블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가 만들어낸 이른바 슈퍼사이클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이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에요. 에너지 부품에 대한 수요가 아주 근본적이고 또 장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전처럼 수요와 공급이 오르내리는 그런 순환적인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힘을 갖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인공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단순한 케이블 제조사를 넘어서 어떻게 에너지 솔루션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스스로를 토합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제품만 딱 파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부터 나중에 유지 보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전선의 핵심 경쟁력이 바로 이 5단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면서 고객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이에요. 신재생 에너지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분야도 있지만 동시에 송배전망처럼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사업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덕분에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전선은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자기 사업을 지키고 있을까요? 이 말이 이 산업의 특징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기회는 엄청나게 크지만 그만큼 진입하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한번 볼까요? 최소 1년이 넘는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요. 공급업체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데만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특히 초고압 직류송전 HVDC라고 하죠. 해상 풍력발전소 같은 데서 전력 손실 없이 전기를 보내는 핵심 기술인데 이 기술 인증에만 또 1년이 걸려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금까지 필요하죠. 이게 바로 대한전선을 보호하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인 겁니다. 근데 기술적인 장벽이 다가 아니에요. 미국 현지에 직접 생산 기지를 짓는 것 같은 과다한 투자는요,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지리적, 물류적 해자까지 만들어냅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국 공급망을 강조하는 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 폭발적인 이익 성장의 뒤에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공장을 거의 풀가동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줄었고, 둘째, 마진이 높은 비싼 제품들 판매 비중이 늘었고요, 마지막으로 환율까지 도와줬습니다. 이 세 박자가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전선이 마주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글로벌 시장은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터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리지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그리고 국내의 LS전선 같은 정말 막강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죠. 이들과의 경쟁 속에서 대한전선은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과 유연성을 무기로 자신만의 영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전선의 기회와 위기를 한눈에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점은 아주 명확하죠. 미국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실적, 품질, 그리고 가격 경쟁력.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던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기술적인 실패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그림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한전선의 미래에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요, 만약 미국 시장 호황이라는 순풍을 제대로 타면 최상의 결과로 이뤄질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의 관세 폭탄이라는 역풍을 맞으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대한전선의 미래는 이 두 가지 핵심 변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의 무역 정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안으로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 차세대 프로젝트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완수하느냐, 바로 이 두 가지의 말이죠. 이렇게 기회와 리스크가 명확하게 공존하는 지금, 과연 대한전선은 글로벌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흔들리게 될까요? 그 답은 앞으로 대한전선의 행보에 달려있을 겁니다.